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밤도깨비 그리고 웹소도깨비 자크로 아루르만다이트가 여러분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벌써 주간 웹소도깨비 신작 픽 제 12화째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소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시죠. 렛츠고. 일단 언제나 그렇듯 항상 그렇듯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게 있죠. 주의사항입니다. 본 도깨비가 주제를 선정해 고른 웹소설 신작 픽입니다. 최소 150화 이하의 웹소설 중 무료분 정도만 읽고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세 번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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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이오니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는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에서만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도깨비 마음대로 바뀌어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웹소도깨비 신작 픽 제 12회차의 주제는 바로 이색 직업입니다. 이색 직업이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웹소설들의 주인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막 헌터 아니면 막 공작 아니면 어디 뭐 사생 남 뭐 공작 아들 악녀 막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 아니면 뭐 검신, 무신, 뭐 창귀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진주알들 그중에서도 특이한 직업을 가진 주인공들이 있는 그런 웹소설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금 무슨 소리였어? 일단 닫고. 자, 넘어가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 네이버 시리즈에서 선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네이버 시리즈에서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따랑. 가장 첫 번째, MERKAVA 그 멜카바 작가님께서 집필 중이신 알카폰의 검은 머리 대릴 사위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을 선정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피아 대릴 사위라는 게 이거 좀 생각보다 좀 매력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잖아. 헌터도 아니야. 대체 역사물이라서 헌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 마력 당연히 없죠. 오로지 과학 기술과 막 이런 것들로만 집약된 이야기인데 근데도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마피아가 주인공. 오. 근데 거기에 태생부터 마피아가 아니라 대릴 사위로 들어갔어. 이거 생각보다 좀 맛있거든요. 맛있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멜카바님께서 집필 중이시고요. 현재 출판사는 타이탄에서 이제 출판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네이버 시리즈 별점 9.6점이고 장르는 환생, 현대 판타지, 대체 역사, 마피아물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물류 창고에서 알바를 하던 이제 대학생인 유리 이준이 이제 차에 치여서 죽어요. 그 물류 알바하다 사고로 죽어. 그래서 했는데 다시 태어나. 태어나온 곳 보니까는 아니 세상에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옛날에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대공황 있죠. 대공황도 전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다가 세탁소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그냥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바에 가요. 바에 가서
만난 여성분과 뜨거운 밤을 지냅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뜨거운 여성이 뜨거운 밤을 지냈던 여성이 그 당시 미국의 밤의 황제 중 하나였던 알 카포네의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알 카포네한테 이제 딸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대체 역사물이죠. 판타지지.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이 주인공 이준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알 카포네를 굉장히 구워 삶아요. 진짜 뭐 계속 맛있는 걸 먹여 줘. 근데 매번 먹여 줄 때마다 색다른 맛을 먹여 줘. 그게 이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 중에 하나라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이준의 언변이랑 이 풍부한 지식이 굉장히 이제 이 알 카포네가 하는 사업들을 점점 합법적인 일로 바꾸거든요. 그거를 보는 재미도 좀 있었어요. 가장 예로 들면은 마피아 조직원들을 보안업체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었고 일제 강점기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역사를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굉장히 자금이 쪼달린단 말이야. 근데, 근데 우리 주인공인 이준이 이분들을 도와주면서 약간의 역사적인 스노우볼이 쪼끔 굴러가요. 그게 어떻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질지가 좀 많이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대되는 점은 합법적인 일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알카포네와 이준이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도 좀 궁금했고, 미국 그 연방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5점이고요. 조선 시대에서 태어나는 현대 판타지가 아닌 마피아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제 현대 판타지자 대체 역사물이 좋으신 분은 알카포네 검은머리 대리 사위 현재 118화 연재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번 봐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왕도 뜯어내는 최강 징수관입니다. 고건도 작가님께서 집필 중에 계시고요. 출판사는 펜드라마 출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시리즈 별점 8.7점을 다루고 있고, 장르는 빙의, 국세청. 이거부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먼치킨 판타지입니다.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던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거든. 이 주인공이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죽게 돼.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죽는 과정에서 신인지 악마인지 모를 사람이 말을 겁니다. "야, 너 아직 죽기 싫지? 나랑 일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에단의 이제 육체를 줄 테니까 "한번 살아 봐라."라고 해요. 근데 이 에단은 징수관으로 살다가 간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에단의 빙의가 되는데, 처음에는 징수관이 되기 전에 이제 빙의가 돼요. 그래 가지고 징수관에서 벗어나려다가 결국엔 징수관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주인공이 진짜 독하게 훈련하고 막 그래. 모든 이제 웹소설 주인공들이 그렇지만 독기야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글에 적어 놨듯이 누군지도 관심 없습니다. 일단 세금부터 뜯어요. 그게 마왕이 되었든 악마가 되었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세금 뜯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이라는 장르를 달아 놨고요.
일단 이 소설의 무료분까지 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이 뭐였냐면 탈세자들을 정말 시원하게 두들겨 패요. 절대 안 죽입니다. 그 진짜 시원하게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다 뜯어내. 도둑길드 대장 출신이다 보니까 도끼도 도끼고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숨겨져 있는 함정, 트랩, 비밀 공간 같은 것도 잘 찾아내고. 그리고 일단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언변이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탈세하시는 분이라기보다 탈세자들 있죠? 체납자라고 할게요. 체납자들이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뭐든지 하거든. 그러면은 이 징수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말빨로 얘네들한테 막 이 법 저 법 씌워 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원래 뜯어내고자 했던 돈을. 그런 직업을 이제 하게 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기대됐던 점은 뭐냐면 프롤로그에 마왕이 나와요. 그 마왕이랑 이제 만나기까지의 여정, 주인공이 이제 에단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가 거대 귀족들 있잖아요. 뭐 공작이니 후작이니 남작이니 하는 진짜 막 엄청 머리 끝에 있는 막 그 귀족들 아니면 황제보다 이제 황태자라고 하죠. 황태자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진술을 하게 됐을 때 얘가 어떤 언변의 마술을 부릴까? 어떤 정치질을 할까가 좀 많이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에다는 과연 얘가 원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가 조금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만약에 좀 그 드라마 이름 뭐였죠? 드라마 이름 있었는데 국세청이었나? 그 국세청 드라마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트레이서였나? 에 맞네. 트레이서네. 트레이서. 트레이서라는 이제 드라마를 갖다가 재밌게 보셨다면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정말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국세청 망나니 같은 느낌? 맞다, 맞다, 맞다. 국세청 망나니가 있었다 그래. 그것도 드라마가 있었죠? 그거 재밌게 보셨으면 한번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건도 작가님이 집필하신 마왕도 뜯어내는 최강 징수관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아, 어차피 그 뭐시냐 편집을 하게 되면 끊어갈 거라. 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자, 그러면은 이제 막바지 쪽이죠.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남은 두 작품을 한번 볼 건데요. 카카오 페이지에선 어떤 작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정말 이색 직업 중에 이색 직업. 오늘 준비한 주제에 가장 걸맞은 게 아니었나 싶은 웹소설이었습니다. 멸망 속 상담가를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작가는 김소홍 작가님께서 집필을 해주셨고요. 다운노블 타이탄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카카오 페이지 별점 9.9점을 찍고 있습니다. 장르는 성장, 아포칼립스, 생존, 빙의, 서포터, 시스템이라는 이제 좀 짬뽕스럽기는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설의 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저는. 마라 파피아스가
부처를 시험했듯이 계속해서 이 우리의 주인공 남무영이랑 일행들을 위협하고 시험해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남무영이 재밌게 즐겼던 게임 판타지 게임 속이었거든요. 그 게임 속에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멘탈이 아주 가루예요, 가루 그냥. 그래서 원래 상담사가 상담 치료사가 되고 싶었던 우리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남무영은 이 캐릭터들을 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멸망 속에서 이제 생존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매력이 뭐였냐면 이제 무심하되 상냥한 어른의 표본의 모습을 그려요. 어린애들의 복을 빼앗아서 잘 되는 어른 그딴 거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있어서 좀 약간 일행들이 다 어리다 보니까 좀 희생 정신, 어른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저가의 구분은 또 확실해 가지고 고구마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 소설에서 진짜 기대되었던 점이 뭐였냐면 또 다른 내담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내담자들이랑 상담해야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이 소설의 이제 시스템은 이제 해설자라는 놈이 나와요. "이야기를 완성시켜야 된다. 좀 더 해야 해 달라." 막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남무영한테 화자라고 부르거든. 약간 해설자 입장에서 이제 1 인칭 관찰자 시점, 남무영 입장에서 1 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이 해설자가 말하는 이야기의 완성이 도대체 뭔지도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게임 속에 빙의를 한 거라고 했죠. 과연 이 남무영이 처음에는 이제 같이 움직였던 이 게임의 주인공인 사재원이라는 애랑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가 지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상담사 좀 이 진짜 이번 주제에 가장 걸맞는 직업 중 하나인 이 상담사라는 직업이 만약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셨다면 멸망 속 상담가를 위한 생존 지침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9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차원템 전문 24시 프렌들리 마켓입니다. 밤금 작가님께서 이제 집필 중에 계시고요.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121화 연재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별점 9.8점이고요. 장르는 탑등반 AI 서포터 착각 아티팩트 여주 판무 노맨스입니다. 1화에 작가님께서 어 댓글을 다셨어요. 이 소설은 노맨스입니다. 로맨스가 없습니다. 와후! 댐 쉣! 바로 보기 시작했죠. 이 소설의 매력은 이 여주 이회원은 그 차원 상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탑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좀 아플 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뻘쭘한 상황이 좀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 탑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랑 이제 거래를 터요.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약간 어벙합니다. 우리 이혜원 씨, 우리 여주 이혜원 씨 약간 어벙해요. 근데 또 그게 좀 매력적이야.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뭐냐 회원을 도와주는 AI가 있는데 이 세미라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이 세미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약간 주인공이랑 티키타카하는 거랑 이게 좀 재밌어요.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얘도 좀 어벙해. 얘도 좀 어벙한 매력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 소설이 좀 기대되는 점은 실종된 오빠의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했고, 이게 탑 등반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탑을 빠른 시일 내에 클리어하지 못하면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과연 이 해원인 우리 여주의 이 해원이는 과연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지. 얘가 직접적으로 막을 순 없거든. 아마 도와주는 형식으로 막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혜원이가 앞으로 어떤 물건들을 팔지, 팔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지점을 세울지도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점이고요. 노맨스물, 여주 판물, 근데 상인물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방금 작가님의 차원텐 전문 24시 프렌들리 마켓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 주간 신작 웹소도깨비 신작 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유바 유바 치바 치바. 안녕 안녕.